김민수 최고위원 이렇게 빼면은 완전히 저 처음에 전당대회 나왔을 때보다 이 얼굴이 많이 뭐랄까요 좀 이 전투에 시달린 얼굴, 초췌한 얼굴. 아닙니다. 여기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즐거운 얼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어제 저 오후에 기사를 보니까 국민소통특위위원장 되셨다는데 이게 뭐 어떤 자리죠? 그 이미 한 두 달 전에 예. 네, 2달 전에 그 임명됐었던 거고요. 예. 네, 그게 이제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이제 뭐 임명 절차였던 건데 다시 한번 이슈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서 뭐 지금 일단은 여러 여론들 지금 왜곡돼서 많이 들려오는 여론들에 대해서 좀 예. 실질적으로 좀 이런 취합들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뉴 미디어들에서 좌파 언론들이나 좌파 뉴 미디어들이나 지금 이제 좀 가짜 뉴스나 거짓 뉴스를 가지고 선전선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췌해서 이런 대응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 좀 위주로 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보도를 보니까 좌파 유튜버 뭐 네네. 가령 김어준 네네. 여기에서 뭐 가짜 뉴스가 만약에 생산되어서 유포가 되면 어떻게 대응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이 꼭 특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예.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차 공급자로 보이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채널이나 일부 채널들 좌파 패널들이 있는데 예. 그 채널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또 2차 생산, 3차 생산이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그렇죠. 아예 악의적인 내용들로 그냥 이렇게 막 몰아가는 선전선동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보수 정당 자체가 계속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계속 해도 되는 줄 안다. 그럼 이런 가짜 뉴스가 결국에는 선거 가까이 다가올 때는 이게 파급력을 미칠 것이니 아예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좀 본격화하자. 예, 가짜 뉴스라든지 그리고 선전선동에 대해서 고소 고발 등을 좀 본격화하는 방향성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 민주당이 저 정보통신망법 네네. 법사위 통과시켜 가지고 저게 소위 말해서 1인 유튜버들 입틀막법이다. 그리고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비판을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근데 당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그동안 이런 걸 좀 많이 대처를 안 한 모양이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대처하기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한두 곳이면 차라리 대처가 될 텐데 이게 뭐 뿌려져서 뭐 수십 군데에서 수백 군데에서 뿌려지니까 이거 어떻게 뭐 하루 종일 거기 매달려 있지 않는 이상 이거 어떻게 다 대응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짜 뉴스들이 막 확산되고 이게 선전선동용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더 이상 방관하기에는 이거는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필요성 등에 대해서 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뭐 당내 미디어 특위 등에서도 또 하고 있는 활동인데 이거 하나로도 또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전방위적으로 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얘기가 돌고 있고 아예 뭐 전담 인원을 두자라는 얘기까지도 네 아예 당내 전담 인원을 둬서 지금 이제 뭐 당에 대한 가짜 뉴스라든가 당 대표 뭐 저 신동욱 의원 뭐 원내대표 뭐 나경원 대표 뭐 여기 주요 화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아예 뭐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까지도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법적 조치 대응을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력을 이런 선전선동을 멈추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은 그 유튜버에 대한 어떤 전담 기구가 없었나요?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예. 네, 보면은 이제 약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담이 필요한데 예. 마치 뭐 특위 구성원들이 사실 다 생업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위원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걸 전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특위가 굉장히 좀 유명무실하죠. 그냥 이름만 있고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특위가 무용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한다. 임명장만 받고. 이때까지 우리 당을 보면. 참, 근데 이건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냥 임명만 받고 활동하는 특위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게
장동혁 대표가 들어오면서 특위를 그냥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진짜 활동을 해달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일환으로 지금 봤었을 때 물론 생업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활동에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체계를 잡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당의 시스템이나 이 전력 보강에 좋겠다라고 생각돼요. 그 어제 그 최고위원회 그 장면이 화제던데요. 이 당 대표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이제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양양자 최고위원 발언을 있고 나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거 좀 내가 다시 한번 발언하겠다고 해서 이제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게 된 뭐 특별한 경위가 있습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어제 제가 이게 사실 당 내부를 이렇게 공격 대상으로 삼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는 어제는 이거는 그냥 명백하게 당 대표님을 앞에 두고 당 대표를 저격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리고 그게 과연 지금 최고위원 회의가 아니면 말 못할 내용이었나요? 진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부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그 자리에 갈 필요 없죠. 카메라 앞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 당대표에게 방향성을 틀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 언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당의 기조를 흔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여기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이게 마치 당내 의견처럼 하고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서는 이건 내가 한마디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지금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김민수가 갤럽 믿지 말라고 했다. 제가 갤럽을 믿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갤럽만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갤럽 조사와 다른 조사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김민수 면접자 질문 방식은 믿지 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이 도대체 미디어의 역할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금 풀 전문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갤럽 믿지 마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없어요. 갤럽 조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 논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샤이부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석학들의 얘기예요. 이거 세계적인. 예. 네. 그리고 여론조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제가 일부러 아무 연구가 아니라 여론조사의 교과서로 불리는. 네. 이 연구 논문에 대한 이야기도 꺼낸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정말 언론이라면 ARS와 지금 이 면접자 질문 방식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나 20% 가까운 수치 차이가 나는지를 이야기해요. 언론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럼 갤럽만 믿을 거면 갤럽 하나만 여론조사 남기고 나머지 다 닫으면 되죠. 왜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 갤럽 하나만 두면 될 거 아니에요. 다 닫죠, 왜 문. 예. 리얼미터도 닫고 조원 CNI도 닫고 한국평판연구소도 닫고 국가사에 강제로 다 닫아버리죠, 왜.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보면 해석의 각도가 달리 나올 것인데 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치 모든 걸 아는 것 마냥 주장을 하냐는 겁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어지간한 걸 싹 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봐야죠. 신문에 안 나와도 다 보는 사람입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아도. 자, 그러면 제가 어제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내 말에 이견 있는 사람 지금 여기서 토의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왜 언론들이 이런 거를 계속해서 왜곡시키냐, 발언을 왜곡을 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짚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그것은 지금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말 맥락이 하나인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계속해서 22%, 24% 정체돼 있고 하락하고 있는데 장동혁 네 방향성 바꿔 라고 압박한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예. 이거 어떻게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아무도 여기서 대응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팩트가 아닌데. 이것이 팩트가 아닌데 예를 들어 한국갤럽에서 22%, 24%, 리얼미터에서 37.4%, 조원 CNI가 39.1% 등이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값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놓고 한 번 정도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도로 했다 그러면 반박했습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짠물이 나오고 이것도 지금 우리 당원들 무시한 거잖아요. 짠물.
네, 그러니까 연도가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 김민수를 건들면 잘 대응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우리 조직을 건들거나 우리 편을 건들면 저는 공격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당내로 화력을 돌리게 만들지 마라. 이거 당에 제가 실명 거론까지 하면서 화력을 돌린 적이 없는데 실명 거론하면서 화력을 돌리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매일신문에서도 한번 했어요. 아침에. 예. 네. 그러니 이것을 더 이상 우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나 당원들을 바보를 만들지 말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세운 당대표를 계속해서 지고 흔들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비겁하게 언론 앞에서. 책임 없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책임 없는 비판은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없는 비판은 혼란만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분들은? 만약에 방향성 그렇게 바꿔서 다 바꿔서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좌클릭하고 네. 어떤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에 장동혁 대표를 세운 겁니다. 그럼 흔들지 마라. 본인들이 지금 이 전국에 무게를 감당할 자신 없어서 당대표 출마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전당대회 안 나오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왜 뒤에 숨어서 흔듭니까? 그렇게 책임감이 뛰어나면 전당대회에 나와서 본인이 지휘했었어야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진짜 우리 당에 이거 고질병 같은데 이렇게 하면요 이거 2, 3인자들의 정치가 돼요. 2, 3인자 여러 명이 뭉쳐서 매번 지도부를 손으로 뽑은 지도자를 흔드는 정치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정당. 네. 이런 정치를 추구하면은 결국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할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거 개파 정치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득권을 깨려면 기득권과 싸우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 기존의 잘못된 병폐와 싸우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당내에 소수라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알고 지금 지지자분들이 힘을 모아주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기득권이 불편해할수록 개혁의 방향은 옳은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그 보도된 거 보니까 당무감사위원회가 소집되는 모양이에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럼 오늘 뭐 중요한 결정이 뭐 내려지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당무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저는 제 영역이 아닌 곳은 관심을 제가 크게 두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뭐 최고위원회라고 하나 이건 당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라고 하든 최고위원이라고 하든 이 조직이 구성되었고 여기에 장이 구성되었고 여기에 업무가 배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를 믿고 이건 지켜보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단지 지금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체킹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별도로 연락을 취한다거나 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올바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옳은 방향이냐 아니냐를 보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현재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옳은 방향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제 그 최고위원회 우리 최고위원님들 발언을 이렇게 쭉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 뭐 신동욱 최고위원 세게 발언하시더라고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수사받아야 된다. 이재명이 수사받아야 되죠. 수사받아야 된다 네. 이러면서 네. 공격의 화살을 여당 쪽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지금 민주당을 공격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을 공격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화력이 어제도 보십시오. 최고위원회가 모두가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어요. 민주당을 국민들께서 배척하게 만들어야 선거에 이길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전체 다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최고위원이 당내를 공격해버리니까 어제 레거시 미디어에 다 이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메인 뉴스가 돼버리는 이게 메인 뉴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이 뉴스에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걸 지금 우리가 공격하는 것,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 카메라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내에서 의논할 부분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안팎 똥오줌도 구분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지금 그럼 여당 이야기 좀 하시죠.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정식 문헌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환단고기. 아 이거 뭐 문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없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한단고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미 가짜 역사라고 전문가들이 이것도 이미 판단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개인은 이런 역사
를 좋아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고 봐요. 개개인은. 예. 근데 이거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을 잡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단고기까지 꺼내는 사람이 어떤 역사든 왜곡해서 안 보고 있겠습니까? 어떤 역사든 왜곡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시선 자체가 이 정도로 비뚤어져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자체로도 문제다. 근데 이게 또 빠르게 발 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또 빠르게 발을 뺀다. 이런 거 발을 빠르게 빼고 있을 때 우리들이 지금 이것을 왜 환단국이 얘기를 꺼냈을지 그렇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공격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 당내를 공격하냐고. 이러니까 이게 당내를 한번 공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거시의 지형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레거시가 어제 우리의 최고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공격이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 주요 기관들 그 업무 보고 다니는 자리에서 가령 뭐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에게 뭐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뭐 책갈피에 뭐 $100 지폐 넣어가면은 뭐 빠져나갈 수 있다는데 이런 구체적인 범죄 수법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일단 무서워서 못해요. 이거 만약에 걸리면 개망신에다가 이거 무서워서 못한다고요. 국민들이 생각을 영화에서 봤다 해도. 그렇죠. 그러면 $10,000 바꿔가라면 $10,000 바꿔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지금 이것도 특히 대북송금에 사용됐던 방법으로 지금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근데 이 얘기를 지금 그 불법 대북송금의 몸통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많은 의혹을 받았던 이재명의 입에서 그 방법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가 찬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인천공항의 업무가 아니에요. 권한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럼 인천공항의 권한이 아닌 거를 가지고 지금 따지듯이 묻고 있으면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이거 공공기관들이 업무 파악도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권한 파악도. 권한 파악도 없고 권한 없는 사람한테 이 권한을 따져 묻고 비판하고 하면 이것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이건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권한 파악과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로 그렇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도 사심이 들어가서 지금 이 사람들을 면박주기용 수치스럽게 만들기용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결국 네. 그게 이학재 사장도 나가라 이 소리 아닙니까? 이학재 나가라. 네. 이학재 나가라 플러스 인천시장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나가라. 그렇죠.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게 이제 그 뒤에 또 다른 국회의원이 누가 했죠. 이학재 사장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한이 누구 권한인지도 모르고 이게 관세청 권한이거든요. 관세청 권한이죠. 예, 관세청 권한이에요. 밀수 자, 단수 그러면 이런 거. 관세청장한테 얘기해야죠. 관세청장 불러서 이야기해야 될 관세청장 만나서 인천공항 사장을 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참 네. 남대문 시장 가서 뭐 딴짓하는 거와 똑같은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버들에 대한 그 어디였죠? 유튜버들에 대한 지금 왜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걸 단속하지 않느냐도 권한 없는 곳에다가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종편. 네, 종편 종편에 대한 관리를 왜 하냐? 방송 종편 관리 왜안 미디어 하냐? 동심에 그 네. 종편하고 관리는 그 미디어 심의위원회 권한이거든요.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없는 사람한테 가서 따져 묻고 너 이거 왜 안 해? 권한을 안 줘놓고 왜 안 하냐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완전히 예. 국정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 자, 우리 그 통일교 특검 또 내란 특검 이야기 좀 해보시죠. 어제 그 조은석 특검이 특검 발표를 했는데 이건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저희들 오늘 사실 아침 뉴스에는 이게 썬데이 서울 같은 잡지가 울고 갈 만한 궤변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네. 뭐 지금 이제 다 기소가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소설 썼던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요. 서영교라든지. 그거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엄을 알고 있었네, 몰랐네, 내란 동조네, 뭐네. 근데 아예 그 기소 자체가 안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얼마나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말을 퍼부어대는지 지금 여기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계엄이 미리 개혁되었다라고 확 내놓고 있는 증거 자체도 이게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도대체 이 긴 시간 동안 뭐 찾아낸 거? 6개월. 6개월 뭐 한 거예요? 이거? 6개월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이 정도면 지금 이게
이 긴 시간 동안 이 증거도 못 찾아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이거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지만 증거가 없거나 죄가 없거나 특검이 무능하거나 근데 이거 둘 다였다로 보입니다. 둘 다였다. 죄가 없고 특검이 무능하다. 둘 다였다. 여기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 드론 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 보냈다. 지금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뭐 군사적인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특검이 주장을 하는데 그 몇 년 전에 북한이 우리 쪽으로 드론기 보낸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왜 안 하냐고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편파적으로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지금 명확한 증거도 아니에요 보면 뭐 그리고 메모가 있었다 이 메모를 추정하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특검이 지금 이 긴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아무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이거 제가 볼 때는 특검이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자백한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6개월 동안 시간 끌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거랑 똑같다 지금. 뭐가 안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저 이 브리핑 자료에는 없어요. 네. 기자들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황색 저널리즘 하라고 계엄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 이거 너 때문에 망했어라고 누가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합니다. 근데 그게 또 주요 신문에 주요 기사로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오늘도 제가 보니까 사실 이 얘기를 안 꺼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몰고 가는 언론의 방향성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말로 니 때문에 자 이런 지금 화법 자체를 이슈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보수 언론이라고 믿었던 레거시까지.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초점을 또다시 김건희의 말투 등을 가지고 지금 악마화를 시키는데 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그럼 김건희 여사는 이걸 몰랐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계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무슨 죄가 떨어지든 무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마화를 멈추지 않는 작업에 또 들어가고 있다.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이 탄핵 전국 전까지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제가 연락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악마를 시킵니까 계속해서 없는 죄를 껴 맞추려고 합니까 감옥에 가둬두고 지금 구속 수사를 하면서 예. 그럼 이 정도로 지금 특검했는데도 증거 제대로 안 나오면 풀어줘야 맞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인권국가에서 할 일입니까 이게? 석방이 맞죠. 네, 석방이 맞는 거죠. 예. 이거 당연히 석방하고 나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지금 사람을 인신을 구속시켜 놓은 상태로 지금 구속을 이렇게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멸할 증거가 있었으면 벌써 다 나왔겠죠. 예. 아직까지도 못 찾았으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 수사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서 또 이런 카드를 꺼냈다고 봅니다. 수사의 무능함이라도 가려야 되니 이런 이슈라도 또 터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저는 재생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언론들이 이 세상에 숨어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좀 바른 방향을 잡아주면 참 좋겠는데 이거를 기대하기가 너무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 현황들을 보다 보면은 언론들이 이 실체나 진짜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한번 그 국민들께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흥미 위주로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또 이 발언 같은 것들도 짜집기해서 자극적으로 내보내고 한쪽 진영을 위해서 그럼 이게 언론이 지금 언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 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네. 선전선동 매체죠. 네. 그래서 이게 참 가슴이 아프다. 이것을 깨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로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언론들하고 손잡아서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서 싸워서 이기면은 이게 이긴 거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 바꾸겠습니까? 예. 네. 걱정이 많습니다. 네. 지금 통일교 관련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래 통일교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특검이. 통일교를 저는 지금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일교를 가지고 정교 일치로 지금 국민의힘을 위원장당 해산 심판하려고 했던 목적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통일교를 빨리 해산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털어버리려고 했다. 저는 이거 두 가지로 보는데 왜 이렇게 통일교에 집착을 하는지 봤더니 자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지금 이걸 털어버리기 전에 이미 리스크는 나왔던 거예요. 특검에서. 어허.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럼 민주당에도 돈 줬다, 국민의힘에도 돈 줬다. 이 정치인들이 나한테 하물며 민주당 숫자가 더 많아요. 더 많죠. 근데 지금 민중기 특검에서 이거 덮어버린 거 덮어버렸죠. 아닙니까? 덮고 수사를 안 한 거잖아요. 안 했죠. 국민의힘만 압수수색하고 막 그렇죠. 이거 지금 인지수사라고 하고 지금 몰아붙인 거잖아요. 네. 이건 수사가 아니다. 이 지금 특검을 제가 특검하라고 계속 처음부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사는 사건을 향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사람을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이때부터는 네. 공정성을 잃은 수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정의를 추구하는 수사가 아닌 거예요. 이거 권력의 수단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미 특검이 형평성도 잃었고 공정성도 잃었고 정의로움도 잃었다가 이미 밝혀졌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때까지 시간을 끌어온 거예요. 이제 통일교 이슈가 되고 나니까 대래 특검에 대해서 더 많은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원칙을 지켰느냐. 저는 이게 지금 원칙만 지키면은 제가 원칙을 항상 강조하는데 원칙만 지키면은 큰 문제가 없다 항상. 근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특검 중에서 인지가 됐다 통일교가. 예. 그럼 이 잣대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동일했다라고 하면 이거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다 덮어버리고 국민의힘만 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증언대에서 지금 갑자기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밝혀진 거잖아요. 자, 근데 민주당의 행태는 우리는 아니야. 이건 특검 갈 필요 없어라고 덮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 이게 과연 좌파를 지지하던 분들께 묻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의로운 겁니까? 좌파를 지지하던 수많은 국민분들 이게 진짜로 공정한 거 맞습니까? 이게 진짜 원칙입니까?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이것은 공정이나 정의, 원칙을 입으로만 떠들었던 것이지 마음속에 하나도 둔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통일교 지금 특검해야 된다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주장하시던데 이 특검 일단 가능하겠어요? 특검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특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걸리죠. 특검법 올리고 한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받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받지 않을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안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국민적 비판이 나오게 하려면 이 사건을 충분히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더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과 싸움을 멈추는 순간 선거에 진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리는 것도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투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투쟁 기간 동안에 뭐 이재명 인신공격했습니까? 있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있는 사실인데 레거시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 잠깐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이런 것들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싸움입니까? 이 투쟁을 멈추는 순간 이건 선거에서 지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통일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레거시가 충분히 방송하지 않는다면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요. 뉴스량을 검색해 보시면 명태균보다도 작을걸요. 그렇죠. 명태균 사건보다도 작았을 겁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그렇죠. 예. 스쳐 지나가듯이 가는 거예요. 명태균 사건 24시간 나왔어요. 예. 이 정도 사건 24시간 떠들어 보세요. 그러면 온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렇죠. 근데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들이라도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려야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통일교 특검은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상설 특검도 있어요. 상설 특검도 네, 있죠. 상설 특검도 있고 더 빠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럼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70일에서 30일 플러스 되는 거니까 100일 안에 이게 수사가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상설 특검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우리들이 추천한다라고 하면. 상설 특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수사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은 종교가 아니에요. 예, 종교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지금 이들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여야 구분이 없어야 됩니다. 예.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 당에서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거 수사 받아야 맞는 것이고요. 근데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에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거 수사 받아야 되는 것이다. 특검 받아야 맞는 것이다. 지금 이때까지 이 특검을 진행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에 18명을 소환시켰고 그렇죠. 네, 그리고 30차례 이상 수사를 했고 2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자, 이 똑같은 잣대가 민주당에 왜 들여지지 않는가? 민주당이 단 한 명도 소환받지 않았었고요. 맞죠? 예. 압수수색도 수사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공정한 수사가 맞나?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가 맞냐? 아닌 거 아닙니까? 특정 정당을 죽이기 위해서 특정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사. 그럼 이것은 아예 애초부터 원칙에서 어긋난 것이고 공정에도 어긋난 것이고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이다. 근데 이런 수사가 어떻게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 이러니까 강압 수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껴맞추기 수사, 답을 정해놓고 여기로 몰기 위한 수사를 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현상들을 보고도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분들 마음속에 이분들이 이때까지 외쳤던 평생을 외쳤던 공정 정의 없다고 봅니다. 다 헛구호였다. 네. 그리고 본인들이 공정한 줄 알고 정의로운 줄 알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은 이 상황에서 더 분노해야지 맞는 것이죠. 더 분노해야 맞는 것이죠. 네. 근데 전 분노할 국민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근데 알려지지 않고 있다.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 민중위 특검이 이 전재수라는 이름이 나온 게 지난 8월 이제 조사하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덮어놓고 있다가 이제 뭐 재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사건 번호가 또 부여되면서 소문이 쫙 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뭐 경찰에 뭐 2,000장 분량의 그냥 서류 뭉치 더미를 던지고 국가수사본부로 그냥 사건 이첩해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튀어버린 거거든요. 지금 이거 튀는 거죠. 야, 똥은 니네가 닦아라. 니네가 닦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공소시효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뭐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또는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이 이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좀 봐야 되고 이게 지금 뇌물죄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금 마무리가 되나요? 아니죠. 정치자금법. 네, 그렇죠. 정치자금법이 7년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정치자금법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더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될 것인지 뭐 이거는 제가 아직 따져보진 못했는데, 네, 이것도 전재수 건에 대해서도 좀 빠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핑퐁 주듯이 야 이거 우리는 시간이 짧아서 못해. 니네들이 던졌으니까 우린 던졌으니까 우린 책임 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파고 들어가야지 맞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사실은 이거 법에 너무 기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특검 받겠지 이제 민주당도 받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받게끔 압박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모든 게 순리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가 계속 당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작년 12월부터. 그건 맞습니다. 예. 야 대한민국 법치국가인데 순리대로 되겠지라고 믿다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의힘이 아둔하게 계속.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이거 특검 압박한다고 쟤네들이 특검 받아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특검 압박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투쟁을 해서 이거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 결국은 민주당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압박을 받으려면 국민들의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지율로 압박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순리대로 될 거야. 피켓 들고 가서 야 특검하라 하면 특검 받겠지.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포를 알릴 것이냐. 민주당의 이런 독선을 알려나갈 것이냐를 더 연구해야 된다. 근데 이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당내 내부 총재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도 최고위원회 발언은 예. 그래도 뉴스에서 다 다루는 편이에요. 다 많이 다루죠. 그래도. 그게 주요 뉴스 네. 소스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당내 저격이 나오면 그 뉴스로 덮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게 기정사실처럼 돼버리는 아니 거예요. 그 이야기는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장소와 좀 때를 가려라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너나 할 거 없이 좀 장소와 때를 가려라 라는 말씀.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관심 많이 있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서 개혁신당하고 좀 이렇게 연대할 필요가 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특검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금 다 연루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특검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이 추천을 해도 안 된다고 할 것이고 민주당이 추천을 해도 안 된다고 할 것이니 그럼 이게 제3당들이 특검을 추천하자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하면 추천권 없다고 민주당이 100%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연루된 사람이 있다라고 예. 하니 그럼 민주당이 추천하자고 하면 이것도 안 된다고 당연히 우리가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검의 추천 주체를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특검을 가자. 특검을 가야 지금 쟤들 민주당 통일교 연루된 것들 파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했었을 때 특검을 안 하겠다라는 명분이 좀 떨어지죠. 민주당에서. 그렇죠. 국민의힘이 추천 안 하겠다라고 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장동혁 대표가 8월달에 취임하면서 한 말 중에 연말까지는 지지층 내부 결집 그리고 내년부터는
외연 확장 그리고 본인의 타임 테이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개혁신당과의 어떤 일종의 정책 연대로 보이는데 이게 내년 초부터 조금 뭐 개혁신당이든 또는 또 다른 외부 세력이든 간에 좀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원칙적으로 계속 얘기해 왔었지만은 반대입니다. 네. 반대이고 예를 들어 지금 이건 정책 연대라고 보기 힘들고 비리 사건을 잡는데 연대 정도가 되겠죠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을 잡는데 비리 예. 사건을 잡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지금 민주당이 안 받겠다 할 수 있는 명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금 민주당을 잡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그래 야당 제3야당들이라도 추천을 해서라도 특검 가야지. 정도를 제의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 이상의 영대, 뭐 정치적 영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좀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외부의 적과도 싸우기가 참 힘든 국면들인데 우리 지지자들께서 보시기에 마음이 안 좋으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래도 시간이 6개월 정도 남았죠. 이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들이 분명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온다. 근데 이게 내부에서 더 이상 잡음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내부의 이 정치인들께서 카메라 앞에서 당을 분열시키는 얘기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네. 그리고 건의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당대표가 소통을 그렇게 잘하는데 소통을 잘하시는데 왜 대표랑 얘기 안 하고 카메라 앞에 가서 막 이거는 지금 선거 지자고 기우제 지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말이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진짜 싸움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라도 화력을 민주당에 집중해라. 그리고 진짜로 당을 원하고 선거를 이기길 원한다면 건의사항을 대표께 얘기해라.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민수 최고위원과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건강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아프면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활약이 대단하시던데요. 한동훈 때려잡느라고 바쁩니다. 물 맞은 고기처럼. 그렇죠. 완전히 지금 헤엄을 엄청나게 지금 확실하게 치시고 계신데. 약간 뭐 제 시즌인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단계 전국이니까. 때가 왔어요 지금. 물때를 만났는데. 김종혁 이 징계 이거 어떻게 뭐 잘 근데 김종혁 뭐 반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2년 이제 권고죠. 이제 권고를 해서 이제 윤리위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조금 더 셌어야 된다. 물론 이제 정무적 판단이 좀 들어갔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명을 하면 너무 이제 막 백파이어가 크니까 적당히 한 당원권 정지 2년으로 이러면 이제 내년 총선, 그러니까 내년이래. 저 다음 총선도 좀 출마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어떤 징계를 준 것 같은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저는 제명이 맞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약간 아쉬움이 있는 만큼 한동훈 단계권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한동훈 단계권으로 한동훈은 저는 최소 이 출당 혹은 제명 요구를 좀 했으면 제명이 좋겠어요.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이제. 그럼 탈당하고 제명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탈당은 이제 자진해서 나가는 거고. 자진해서 나가는 거고. 출당이랑 제명은 그게 뭐 차이가 있나요? 출당 제명? 제명이라는 것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 같은데 탈당하고는 달리 탈당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탈당 권고. 그러니까 출당은 아마 이제 그렇겠네요. 출당이 이제 다시 복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제명은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징계로 보면은 파면되는 거하고 해고되는 거하고 그 차이죠. 파면되면 저 뭡니까 저 뭐죠? 그 마지막 퇴직금이 없어요.
해임되면 퇴직금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제명이 되면 이건 아예 뭐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거고. 가장 센 게 제명인 거죠. 제명이죠.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은 제명 권고로 딱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탈당은 징계가 아니랍니다. 자기가 탈당 권고를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잠시 탈당은 나갔다가, 자진해서 하는 거고. 나갔다가. 예. 예. 출당은 이제 그 쫓아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복당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종혁 씨가 보니까 뭐 예. 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막 가처분 넣는다고 하고 이거 뭐 효과 있나요, 저거? 저는 근데 그 당 내 일에 대해서는 네. 법원이 웬만하면 잘 개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때도 그때 1심에서는 이준석이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그 항소였나요? 예. 그 다음번에는 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최종적으로 이준석도 기각이 됐었어요. 예. 왜냐면 이거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당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당이 알아서 그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법원과 판사들이 웬만하면 이런 그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해봤자 의미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그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노동조합이나 네, 또는 공당의 경우에는 네, 그 내부의 자율적인 의견 조정, 의사 결정 시스템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법원이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좌파 판사가 걸리면은 약간 일부러 분탕 치려고 예, 장난질을 할 수 있겠지만 뭐 항소심이 있으니까요. 예. 저는 뭐 크게 의미 없을 거다. 그리고 김조혁 본인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전에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할 때. 어떻게 예. 얘기했어요? 그때는? 이거 만약에 인용되면은 줄줄이 다 인용될 텐데 이거 기각시켜야 되지 않겠냐. 본인이? 예. 본인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 예,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이었으니까 예. 예, 그때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에서 예, 이준석을 이제 까면서 이거 가처분 해봤자 의미 없다. 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게 김조혁입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예, 정 180도 바뀌었죠. 자기 문제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조혁 씨는 지금 자꾸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데 본인이랑 싸워야 돼요. 본인이랑. 그게 한 3년 전일 거예요. 3년 전에 본인이랑 3년 전에 김조혁이랑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을 내보내야 뭐 저희가 누굴 상대하든 말든 하지. 헷갈립니다. 누구랑 상대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정치하면서 말을 자꾸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주호영이도 지금 보니까 뭐 그 이번에 뭐 당심 70% 곤란하다 이러면서 예. 사실 몇 년 전에 보니까 100만 당원 시대는 당심이 곧 민심이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지금 딱 100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예,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죠. 그 당심을 따라야지 왜 또 다른 소리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영 씨도 과거의 자신과 싸워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요.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럼 한동훈 징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동훈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당 또는 제명 권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결국 윤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 윤리위원장 인선이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뭐 몇몇 인사들을 장도혁 대표가 추천을 받았다고 해요. 예. 뭐 저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를 제가 듣긴 했는데 예. 법조인에 국한하지 않겠다. 예. 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뭐 예전부터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던 게 저는 가장 적임자는 도태우 변호사 아닐까. 예.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윤리위원장은 당적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복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복당을 안 시켰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적이 없는 사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념적으로 검증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도태우 변호사죠.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법조인 출신이지만 네. 만약에 이제 그 윤리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도태우 저 변호사가 이걸 만나보면 네. 굉장히 원칙주의자거든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야, 이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야? 이런데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윤리위원장이 된다면은 이호돈 당무감사위원장이 센터링한 걸 바로 골대로 슛 때려버릴 텐데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무조건 제명으로 갈 거예요. 예, 도태우 변호사가 되면은. 근데 뭐 설사 도태우 변호사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확실한 카드. 예. 괜히 또 약간 이호성 당무감사위원장이 워낙 약간 센 캐릭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약간 온건파로 가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 어차피 누굴 하든 간에 조중동이랑 친한계들은 난리 칩니다. 예, 그러니까 조중동 눈치 보지 말고 친한계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소신껏 밀어붙여라. 어차피 저희가 다 백업하면 됩니다. 예. 확 그냥 밀고 가버려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 단계 문제는 이 징계는 시작이 불과하고 예.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이거 당무감사 결과 나온 직후에 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해야 된다. 예. 이거는 뭐 명백한 업무방해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공론의 장인 당 게시판을 여론 조작을 한 거니까. 그렇죠.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서 조작한 거기 때문에 이건 업무방해가 됩니다. 어제 이재명이 뜬금없이 댓글 조작은 명예훼손 아닌 업무방해, 중범죄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아이 그러면 한동훈을 수사해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댓글 조작 주범인 한동훈은 지금 저희가 고발한 것만 해도 수십 건인데 다 올스톱돼 있습니다. 예,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완전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친한계 단체에서 이호선 당무감사 위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거는 일주일도 안 돼서 고발 행조사를 벌써 잡았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이례적인 그 속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뭔가 정치적인 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경찰이.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도 어쨌든 당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한동훈에 대해서 만약 제명이다, 네. 탈당 권고다 네. 이러면 이제 당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나가서 뭐 신당 이런 거 창당할 수 있나요? 뭐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뭐 그만한 어떤 뭐 조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예상에는 만약에 이제 사실 원칙대로 가면은 이 한동훈이 구속 수사로 가야 되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한동훈을 이제 봐줘서 한동훈이 어떤 밖에서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예. 그러면 아마 자신의 어떤 신당을 창당을 하고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아마 합당을 해서 제3지대 신당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준석은 어제 그 한동훈 보고 찌질하다고 표현하던데요. 근데 그게 약간 묘한 게 예. 찌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굉장히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여론 조작한 게 사실이라면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저는 대체 이게 국어인지 외계어인지 단계에 그런 식으로 댓글 쓰면 그게 여론 조작이잖아요. 여론 조작이죠. 예. 근데 뭐 이건 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하면서도 여론 조작이 사실이면은 이건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 뭔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지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약간 제 느낌에는 약간 양다리 걸치는 느낌이에요. 뭐냐면은 이준석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그래도 좀 살아 있어야 본인도 약간 복당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고 예, 그런 어떤 어쨌든 한동훈이 그 위장업파의 어떤 이 수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까지는 순간 한동훈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통 보수가 진실을 말해왔고 예. 이 위장업파 조중동을 비롯한 위장업파가 이런 어떤 악랄한 범죄를 은폐해왔다는 세력임이 어떻게 보면 공식화되면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날아가면서 그냥 위장업파들의 세 자체가 굉장히 약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은 이준석은 한동훈을 응원을 하고 싶겠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나와가지고 제3지대 신당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응원을 하고 싶으면서도 이거 단계가 까지는 순간에는 한동훈이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양다리성 발언이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만약에 한동훈이 이제 만약에 아웃된다, 네. 제명이든 탈당 권고든 네. 그럼 한파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선택을 하겠죠. 이제 같이 나갈지 아니면은 갈아탈지. 예.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여기 남지 않을까. 남지 않을까. 예, 남아서 갈아타던가 아니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준석 그 똘마니들 김용태랑 김재섭도
지금 이준석이랑 연이 끊기지 않았거든요. 예. 여전히 이준석계예요. 예. 근데 개혁신당 창당할 때 안 따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이준석이 나중에 복당할 때 대비해서. 어떤 대비를 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남겨뒀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한동훈 따라서 나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여기 이제 남아서 좀 침묵하고 있다가 네. 다음 기회를 본다. 그렇죠. 아니면 뭐 또 뭐 제가 볼 때 갈아탈 사람들이 절반 이상 아닐까. 워낙 이 기회주의자들이 많아가지고. 아니 어제 그거 사진 보셨죠? 김문수 한동훈. 네네. 거기도 보니까 뭐 일부 국회의원들, 네. 뭐 비례대표도 있고 뭐 최고위원도 있고 그런데 뭐 벌써 갈아타려고 지금 여의도 이 바닥에서 그런 소문들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리고 김문수 뭐 비대위원회 뭐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어제 그 사진을 보니까 네. 아, 진짜 저 소문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김문수 비대위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게 이제 원영석 변호사 말로는 그게 원래 이제 정기적인 모임이고 김문수 장관이 이제 뭐 종종 참석을 한대요. 근데 한동훈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 김문수 씨가 그 사실은 한동훈과 손을 잡으면서 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낙선이 되고 그렇죠. 예. 사실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약간 선도적으로 융단 폭격을 얻어맞으면서 그렇군요. 예, 그때 기정이 기억하시겠지만 약간 저한테 와가지고 김문수 좀 살살 깔아 너무 세게 간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네. 예, 약간 저를 걱정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김문수가 완전히 이제 한동훈과 손을 잡으면 어떤 꼴 나는지 뭐 딱 그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 완전히 정계 은퇴 당했죠. 사실상 끝난 인물인데 한동훈이 하다 이 김문수한테까지 저렇게 손을 벌린다는 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간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 도와줄 사람이 없길래 정계 은퇴 당한 그것도 우파에서 완전히 왕따 신생이 김문수 바지가랑이 붙잡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김문수는 지금 세력이 없어요. 한동훈은 어쨌든 한 딸이라는 세력이 물론 뭐 거의 안 되지만 그래도 있긴 있잖아요. 김문수는 원래 이제 문딸이라고 제가 또 붙인 건데 문딸. 문딸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다 이제 관뒀죠. 그러니까 아무 세력이 없는데 오죽 급했으면 김문수까지 참 끌고 들어오나. 야 이거 참 그러면 이게 지금 김문수가 아니더라도 네. 지금 그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리고 어떤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워서 뭐 김종인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데 네. 뭐 요건 최근 이야기 발언을 잘 안 하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발언을 막 하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공천 장사 좀 하고 말이죠. 자기들 원하는 어떤 식으로 공천해 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비대위 얘기가 벌써 지금 중진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제 의원들한테 네가 비대위원장 좀 맡아달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장도혁 체제를 끝내고 비대위로 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중진 의원들이 있대요. 박민영 대변인 말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주호영, 윤상현, 뭐 송석준, 조경태 이 4명 중에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완전히 그냥 뭐 쿠데타를 지금 모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김종인 비대위 얘기가 그 누가 제일 처음 꺼냈냐면은 중앙일보 그 강찬호 논설위원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말로는 이제 뭐 친한계 쪽에서 김종인 비대위를 원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얼마 전에 흘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뜬금없이 조갑제가 한 이틀 전인가 비대위원장으로는 김종인이 적합하다. 예. 벌써부터 이자들이 그 김종인 비대위설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마 이 조중동이나 위장업파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이 스탠스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네. 김종인을 실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건 같아요. 예. 어쨌든 김종인이 좌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이 들어오면 이제 완전 정통 보수를 다 쓸어버리겠죠.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을 띄우고 있으니까. 예. 그럼 김종인을
한동훈 쪽에서 활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공천 그 과정에서 뭐 당심 70%, 뭐 민심 30% 이렇게 가다가 네. 지금 다시 50대 50. 네. 근데 그 어나들 50에 뭐 국민 추천 뭐 절반. 요런 어떤 저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게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제시를 한 아이디어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국민선거인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 그 다른 정당 지지자들 제외한 국민들 그렇죠. 중에 선거인단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한다. 근데 저는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면서 분명히 말 나올 거거든요. 예. 예. 예를 들면 국민선거인단 선별 기준이 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아마 시작도 전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솔직히 복잡하기도 하고 여론조사랑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그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무당층 상대로만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국민선거인단이랑.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 50%의 여론조사랑 국민선거인단을 혼합한다.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5대5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솔직히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왜냐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오세훈을 떨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경원으로 가야 된다. 가장 좀 세게 얘기했던 장본인이거든요. 예. 제가 요즘 욕 먹고 있습니다. 너 나경원 너무 뛰었다. 너무 뛰었다. 네. 아니 또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이상하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똥볼을 차죠. 아니 제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혼을 냈는데 어제 또 갑자기 이 김조혁 징계에 대해서 이거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동훈 단계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정리해라 마치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어떤 문제인 것처럼 사건을 축소시키고 저는 뭔가 이건 그냥 제 예상인데 나경원 의원이 갑자기 왜 이러나 얼마 전에 그 MB를 만났거든요. 예. 이 MB랑 이 MB계들이 지금 장도혁 체제를 굉장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들의 기득권이 깨질까봐.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이 사실은 MB계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 MB 직속은 아닌데 그래도 MB계들끼리 모임을 하면은 참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범 MB계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MB한테 한 소리를 들은 게 아닌가. 예. 근데 저는 그게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커리어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참 이게 역설적인 현상인데 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통일교 이슈를 가지고 네, 국민의힘을 야당을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네, 지금 역으로 자기들이 지금 때려잡히게 생겼어요. 네, 네, 근데 그 결과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연대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내년 초부터. 네.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어쨌든 민주당을 수사하겠다는 그렇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그렇죠. 예. 노린 특검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략적으로 연대할 수 있죠. 예. 이거는 특검을 위한 연대니까. 특검 연대.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예. 선거 연대까지 가자, 혹은 통합하자, 합당하자 이런 얘기를 벌써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저 신동 의원이라든가 박수영 의원이라든가 벌써부터 은근슬쩍 이준석을 지금 복당을 시키려고 벌써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절대 안 되죠. 지금 누구 보시기에 마음대로 그렇게. 아니 그런 사람들은 이준석에 대해서 뭐가 이 코가 끼었나요? 그러니까 신동 의원은 제가 볼 때 그 TV조선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의 지령을 받은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조중동 출신 정치인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조중동의 그 논조를 따라갑니다. 예. 그 조선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종종 찾아가요. 그 조선일보 나왔다 하더라도 예. 그 방상호 사장 찾아갑니다. 종종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한 소리 듣고. 예. 그래서 아마 신동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방상호 사장이 약간 이선으로 물러나고 그 아들인 방준호 조선일보 사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조선일보의 논조를 지금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방준호 사장의 지령을 받은 게 아닌가. 예, 하여튼 조중동의 논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보고요.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 좀 와리가리한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옳은 말 하고 잘 싸울 때도 있긴 한데 약간 그 좀 양다리.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윤석열 대통령 막 그 갈등이 있을 때도 약간 좀 한때 약간 범친한계로 분류가 됐던 적이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뭔가 좀 약간 그분의 어떤 기회주의적 내지는 어떤 위장업파로서의 어떤 본색이 드러난 게 아닌가. 예. 통일교 특검하면은 네. 이준석에게는 어떤 이점이 생깁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슈를 좀 돌릴 수 있겠죠. 자기가 지금 명태균 특검으로 걸려 있으니까 예, 통일교 특검으로 약간 협박을 하면서 민주당 쪽이랑 뭐 딜을 칠 수도 있겠고, 예. 예.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죠. 예. 민주당 수사도 하면서 뭔가 약간 그 본인의 복당을 위한 약간 명분도 만들면서 꽃놀이 패다. 예, 그렇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죠. 근데 아니 뭐 이런 특검이었는데 뭐 어떤 법안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연대를 한다.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건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근데 선거 연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예 통합을 하자. 통합을 하자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이준석은 복당되는 건데.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동훈 쫓아내는 걸로 우파 국민들 당원들 만족시키는 대신에 이준석은 은근슬쩍 다시 가져오려는 예. 그런 느낌의 약간 공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준석이 갑자기 잘 하지도 않다. 삭발도 할 수 있다. 뭐 단식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삭발 얘기하는 거 보면 얘가 한동훈 저역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약간 오늘 그 또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예. 한동훈 단계에서 한동훈이 그 이준석에 대해서 또 욕한 글을 쓴 게 있어요. 예, 예. 그걸 또 캡처해서 올리면서 예. 이거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랍니다. 이 누가 봐도 약간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약간 한동훈을 까기 시작했던데 예. 뭔가 이자들이 그런 어떤 좀 느낌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몇몇 세력이 예. 은근슬쩍 한동훈 제거하면서 은근슬쩍 이준석은 복당을 시키려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동훈과 이준석의 차이는 가발을 썼냐 안 썼냐 그 차이뿐이지 예, 똑같습니다. 똑같다. 예, 이념적으로 좌파인데 우파인 척 위장하는 거, 분탕치는 거, 맨날 허구한 날 말장난하면서 공작하는 거, 여론 조작하는 거, 범죄자인 거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준석을 품을 거면은 한동훈도 품어라. 아니 한동훈은 내칠 텐데 내치되 이준석은 품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예. 이준석을 품는 기준이면은 한동훈도 품어야죠. 아니면 둘 다 쳐내던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병준 기자님 모시고 역시 우리 이병준 기자님하고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합니다. 하여튼 그 이준석이 혹시 돌아갈까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복당시키는 순간에 내가 국민의힘 파괴하겠다. 네. 그때 진짜로 이거는 제가 진짜 분탕이 뭔지 그때 보여드릴게요. 네. 신도욱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진짜 분탕이 뭔지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 열받게 하지 말고 정도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동훈 문제는 저는 조만간에 단계 문제 이거는 정리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